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나날이 깊어져 가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고 여러분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채팅 창에는 매수가 그리고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적어 주셔야지만 저희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를 통해서 내가 상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지금부터 계속 해 주셔도 좋고요. 방송 전에도 여러분들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 저장해 두셨다가 미리미리 전화를 주신다면은 좀 더 상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사실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할 필요가 없는, 할 게 없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거의 보합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0.09%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를 수 있죠. 0.7% 정도 올라와 있는 형태인데 사실 이 지수는 지금 2600포인트라고 하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추가 하락은 어디까지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난번에 올라오다가 올라오지를 못했던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저 자리는 2450포인트 언저리, 그러니까 2440포인트 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저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패닉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대 매매로 인한 셀링이라고 하죠. 매도가 이렇게 갑자기 확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텐데 그런 게 혹여나 나와준다면 또는 나온다면 2000포인트 초반 또는 2000포인트를 무너뜨리는 정도까지도 정말 정말로 과매도 구간이 발생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구간 없이 진행이 된다면 그냥 2400포인트에서 또 자리를 잡다가 아마 상승세가 한 번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밑으로 훅 빠져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또는 여기서 버티다가 하반기 정도쯤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에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탄탄한 종목이냐 탄탄하지 못한 종목이냐가 더 중요할 것이고 하락장이라고 해서 종목들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다 같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신저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요즘에 신저가가 되었다라는 종목들 또는 1년 내에 최저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또 3년, 4년 내에 최저가다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저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물려있고 개미도 물려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 큰손들, 부자들도 물려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이니까 수익 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오늘 산 사람도 최저가니까 본전 거의 부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어느 누구도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 아닌데 그런 종목에서는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는 거죠. 털려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먼저 손실 보고 나가는 거고 기다린 사람은 나중에 상승하게 되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내 매수가가 워낙 높다고 한다면은 매수가를 낮춰놓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신저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누가 먼저 털려나가나 눈치를 보면서 추가 매수를 언제 적재적소에 내가 할 것인가가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함부로 지금 벌써부터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요즘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라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그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떨어졌을 때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놓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참 웃기죠. 주식이라는 걸 지금 당장이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릴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하락세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놓느냐에 따라서 또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들은 현금을 많이 마련해놨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현금 들고 있는 것도 함부로 쓰게 되거나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결국 계좌가 망가지는 것을 현금 괜히 마련했다가 쓸데없이 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마련했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결국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라는 그 목표에 한 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종목은 내가 괜찮은 걸 갖고 있는지, 잘 샀는지 잘 못 팔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게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도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이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15만 2,742원입니다. 15만 2,000 742원입니다. 742원. 추가 매수를 하셨네요. 예, 네. 한 1% 정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추가 매수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굳이 했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비중으로 따졌을 때 1% 정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1,000만 원치 샀으면 1,000만 원치를 사줘야지 추가 매수 효과가 조금 극대화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함부로 그냥 돈 좀 생기면 그냥 조금만 더 사볼까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살만 점점 불어나게 되는 거지 전혀 효과가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떨어졌으니까 대충 막연하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계좌가 점점 손을 쓸 수가 없을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결국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아마 하반기에 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나쁜 기업까지는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악재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밀려 내려온 그런 경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올라오질 못할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올라갈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올라가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올 하반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아주 무거운 종목이, 강력한 종목이 올라가는 건데,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약 바이오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하반기에는 강할 것이다,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셀트리온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부르는 그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 개 중에서 제일 탄력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탄탄하게 빵 치고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것도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밑으로 훅 빠져가지고 손실률이 굉장히 커져 보이는 그런 약간 착시 효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75,000원대, 6만 원대 이상에서는 뭐 충분히 더 사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아직까지는 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봐도 경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중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락하는 게 멈췄다라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그때가 저는 추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은 7월, 그리고 느리면은 뭐 한 8, 9월쯤에 추가 매수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올 하반기 거의 날이 추워질 때쯤, 그때쯤 돼가지고 상승세가 만들어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올 여름이 끝날 때쯤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 보니까 거의 한 바닥에 한 7만 원 조금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을 기억하시고 여름 때쯤 예. 추가 매수할 계획을 짜신 다음에,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7만 원 생각하지 마시고 그쯤 돼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가격을 정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점쟁이 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 데서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고, 7, 8월쯤 되면은 바닥을 잡는 신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나왔을 때가 얼마가 됐든지 그때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가 얼마인지는 그때 돼서 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올해는 매수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를 점쟁이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 전 점쟁이가 되기 예. 싫습니다. 전 전문가로 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예, 어떤 게 예. 궁금하세요? CS 윈더, 어떤 거요? CS 윈더요. CS 윈드요. CS 윈더, 예, 예. 네.
54,600원에 30%. 54,600원에 30%요. 예. 뭐 일단 지금 뭐 주가가 빠져내려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실 텐데 이거는 살 이유가 없는 기업을 사서 괜히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CS 윈드라는 기업이 좋냐 나쁘냐를 따졌을 때는 좋은 기업 맞아요. 실적도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을 했어요. 600억대부터 해서 120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2배나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어떻냐라고 했을 때 주가는 10,000원이었던 주가가 10만 원까지 10배나 올라왔어요. 실적은 2배 올라갔는데 주가가 10배가 올라갔다. 그러면 많이 올라간 겁니까? 적게 올라간 겁니까? 많이 올라. 예, 벌이는 2배밖에 안 올라가는데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주가는 1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영업이익은 몇 배가 올라갔다고요? 2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2017년의 주가에 비해서 3, 4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7,000원이었던 주가가 3, 4배 올라갔을 때 37에 21에서 21,000원 또는 4배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47에 28에서 28,000원, 3만 원 가량이 얘가 실적이 올라간 걸 반영하는 수치가 될 텐데 그거보다도 지금은 한참 비싸요. 그러니까 거품이에요. 이 거품을 지금 사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거품은 꺼질 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맥주도 그렇잖아요. 맥주가 우리가 쫙 부었는데 거품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맥주를 붓지 그냥 막 콸콸콸콸 붓는 사람 없어요. 그죠? 거품이 꺼질 때까지 그냥 냅둬야 되는 기업을 자꾸 이걸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추천하고 있기도 하고 사고 있기도 하고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CS 윈드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재료가 있다면은 실적하고 상관없이 올라갈 텐데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풍력발전 에너지 이런 쪽들의 이야기들이 쏙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탈원전 백지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재생이 아니야. 원전도 신재생인 것 같아. 이것도 친환경인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재료도 별로 안 남아있는 기업. 그러니까 주가만 남아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다가 결국은 2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사서 고생을 하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거를 사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답 없는 기업을 갖고 있다는 거고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마세요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전략 자리는 46,000원짜리가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가져가도 괜찮지만 가져가서 본전까지 노려봐도 괜찮지만 저기가 무너지면은 아이고 괴롭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럼 46,000원 무너질 때 손실이 좀 나더라도 어쩔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 사서 내가 고생한 거지 뭘 내가 손실 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46,000원이 무너지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본전이 아니더라도 52,000원에서 51,000원 뭐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전까지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4만 원짜리, 46,0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이런 기업은 갖고 가지 마라. 다신 사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제 말의 뜻을 이해했다면 추가 매수라는 질문이 안 나왔겠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하나금융지주 47,700원에 50% 보유 중인데, 네. 네, 저는 나름대로 이게 안전주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네. 보유 비중을 높여놨는데, 네. 이게 오늘도 그렇고 요 최근에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적절한 순간에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싶어가지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47,700원에 50%요. 네, 47,700원은 50%요. 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제 쓰면 안 되는 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누구한테 함부로 말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밉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닌데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나름대로예요.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내 나름대로니까 물려 있는 거예요. 네,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탄탄하고 안전한 기업이고 안전한 상황이고 안전한 가격이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내가 보기에 나의 시야로 봤을 때 나의 수준으로 봤을 때 나의 지식으로 봤을 때라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하기 위해 태어나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뭐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처음 한 게 주식이었습니까?
아니요. 사회생활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는 최근에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게요. 주식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이 TV에 나와서 하고 있는 것도 노동이잖아요. 그죠? 네네. 저희가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노동생활이에요. 근데 노동과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은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봤자 거기서 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난 다음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막 자꾸 따끔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다른 시장입니다. 아예 다른 곳입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를 나름대로 고민하셔가지고 탄탄한 기업이다. 뭐 재무제표를 보니까 돈도 잘 벌고 영업이익도 잘 늘어나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뭐 금리 올라가면 앞으로 대출 이자도 많이 받을 거고 좋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네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도 될 것 같고 실적도 좋은 것 같고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더 사도 되겠다. 많이 사도 되겠다 해서 47,700원 이렇게 올라온 고가에 사셨거든요. 네. 근데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그 방향이라는 게 있고요. 시청자님이 네.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떨어지게 돼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잘 보세요. TV를 보고 계시면요. 지금 까만 선을 그려놓은 데가 시청자님의 매수가거든요. 네.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하나금융지주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까만 선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강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저 위에서 어떻게 돼요? 이 부근쯤 되니까 까만 선 저 부근쯤 되니까 네.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TV를 못 보고 있어요. 네. 아, TV를 못 봐요? 나중에 네네. 집에 가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얘가 네네. 53,000원대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은 떨어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온라인 강연에서 어제 설명해드렸는데 우리 하이파이브 하자 하고 손바닥을 쫙 마주치고 손바닥을 쫙 마주치고 손바닥을 쫙 마주치고 그 다음에 손을 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손 때릴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그죠? 맞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지금 47,000원, 7, 8천까지 올라가면 떨어지구나. 올라가면 떨어지구나 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이 자리에 왔을 때 사고 싶어질까, 팔고 싶어질까요? 팔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시청자님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산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49,000원까지는 생각하고 들어갔던 그러니까요. 건데. 그 찔끔 먹겠다고 우리 엘리베이터로 치면 그 10,000원인데 내 하나 네. 정도 타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발 들어갔는데 어때요? 띠 하면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한다고 그런 네. 고생을 하시냐는 거죠. 얘는 반대로 밑으로 25,000원까지 내려가면 올라가는 기업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25,000원까지 25,000원까지 내려가면 그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얘한테 완전히 수혜일까 했을 때 뉴스 한번 보세요. 지금 연체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금융지주요. 네. 대출을 해줬는데 연체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돈 빌려줘 놓고 돈을 못 받고 있고 돈이 떼일 네. 가능성이 생겼는데 회사가 안전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코로나 때 대출금을 네네. 막 늘려놨는데 그게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빌렸을까요? 힘든 사람들이 빌렸을까요? 힘든 사람들. 맞아요. 그러면 힘든 사람들이 네. 빌렸으니까 연체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네. 높아져요. 그런 걸 이렇게 비싸게 사셨다고? 아이고야,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나름대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생각 한번 네네. 해보자는 건데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금융지주는. 그래서 네. 고가에서 주가 변동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시청자님처럼 나름대로 분석한 사람들이 싼지 비싼지 생각 안 하고 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은 여긴 내려갈 자리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장기 보유도 안 되고 아무것도 네. 하지 마시고 본전 정리하시고 네. 다른 종목을 나름대로 말고 제대로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 쇼핑 롯데 쇼핑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4,000원에 20%. 144,000원에 20%. 전에 전화하라 했거든요. 네, 뭐 지금 전화해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 이 가격은 전화해서 사실은 뚜렷한 해답이 나오는 자리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드릴 수 있는 전략은요. 롯데 쇼핑은 8만 원까지 하면 더 밀릴 것 같거든요. 예.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까지요. 저 정도 밀리면 저는 예. 이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은 뭐 주저는 예. 별로 할 필요가 없고요. 겁먹을 필요도 없고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한번 이렇게 끌어내려서 10만 원 예. 초입부까지 밀고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은 시청자님 매수하신 금액 정도는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을 40%까지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40% 늘렸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더했다고 해가지고 탈출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닌데 지금보다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은 예. 본전 탈출할 확률이 거의 한 10%라고 한다면 매수가를 낮췄을 때 본전 탈출할 확률은 70% 또는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한번 해놔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8,000원까지, 8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10만 원 초입후까지 낮추자. 10만 5천 원 이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 언저리쯤으로 낮춰놔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요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들고 가야 수익을 내든 본전을 찾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충분히 주자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쇼핑 관련주가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가 점점 증가가 될 건데 경기 침체기 때문에 장기 상승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 장기 상승은 힘들고 올라가다가 다시 또 밀릴 거라고 보는데 이번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가를 낮춰놓는 거고요. 뒤에 뭐 27만 원, 8만 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올라갈 때 시청률 본전도 안 올 수 있던 것을 매수가 낮춰서 본전이든 또는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게끔 상황을 한번 바꿔놔보자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8만 원 되면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FR 33,000원에 비중 80%인데 뭐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HFR요? 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33,000원에 비중 80%요. 80%라는 비중은요, 작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5G 종목 중에서 실적이 제일 괜찮고 고점 대비 지금 거의 한 30%까지 그때 내려가가지고 제가 비중을 좀 늘린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30%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으면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비중을 더 기준은 넣었었어요. 어디서 나왔나요? 30%까지 내려가면 반등이 나오거나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주봉을 좀 봤는데 주봉이 그 네. 21선 차트를 깨지 않고 이렇게 터치만 하고 지금 올라가는 그림일 것 같아가지고 다른 방송에서도 주봉이 튼튼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나름대로 그거 한번 본 건데. 네, 가격이동 어떻게 평균선 생각되는지. 주봉에서 20 주봉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거 지지가 되면 올라간다고는 어디 뭐 보장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헌법에 적혀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장은 안 됐지만 보통 네. 그 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네. 올라가지 않을까, 대부분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요. 일단 조정도 좀 많이 받았고요. 일단. 그러면 21선을 깨지 않으면 올라간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한번 볼게요. 2020년을 네네. 봅니다. 21선을 깨고도 올라가고 깨지 않고도 내려가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깨지 않고도 내려가기도 하고 깨고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주린이라서 잘 주린이죠?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네. 21선을 깨지 않으면 반등 나올 수 있다. 좋습니다. 21선을 깨지 않으면 반등 나올 수 있다. 여기서 깨지 않고 있던 자리에서 반등 나가는 줄 알았더니 밀려나간 이 자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깼다가 다시 올라온 것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다시 또 깨고 내려가는 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그러면 그냥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뭡니까? 이런 보조지표예요. 제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는 보조지표를 안 봐요. 예. 그냥 차트 있는 그 자체를 봐야 되거든요. 주린이들이 제가 항상 그 함정에 빠지지 마라라고 하는 게 헛똑똑이가 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시청자님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시 반문을 자꾸 던졌냐면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21선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거 올라간다는 건 어떻게 보장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보통 그렇다던데요. 이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30%만큼 떨어지면 올라간다는 거 어디서 이야기 나왔나요? 그냥 TV에서 그렇다던데요? 이거지 왜 그런지 분석이 된 것도 아니고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통계를 내본 것도 아니고 주식을 쫙 돌려보면서 내가 보통 보니까 내가 진짜 밤새도록 연구해봤는데요. 그렇게 해봤는데 1000개 중에서 뭐 700개는 30% 빠지면 올라가더라고요. 70% 확률이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헛똑똑이가 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거 노하우로 가져가는 건 좋은데 그게 왜 그런지는 알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린이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냥 맹목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면 저런 가격이동 평균선이라든가 21선 이런 것들이 훌륭한 지표로서 사용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면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요리할 때 칼도 그렇잖아요. 요리할 때 칼도 아주 유용한 도구지만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흉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막연하게 하셨는데 비중이 80%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냥 보통 그렇다던데요 하고 80%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어떠한 확신도, 어떠한 어떤 뭐 확증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비중이 80%면은 아니, 확신은 있거든요. 일단은 올라갈 확신만 것 있다고 될 같거든요.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확신만 있으면 전화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지금 하면은 그냥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확신 있어요. 이러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 확신 있으면 전화를 왜 했습니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3만 원까지 밀리고 2만 7천 원까지 뭐 밀리고 2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 어떡하시려고 지금 비중 80% 들고 가고 계시죠? 확신이 있으신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물어보는 거죠. 거잖아요. 전문가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전문가한테 물어보겠다는 게 확신인 하고. 거죠. 지금 싸우자는 거 아닙니다. 시청자님 네. 잘못한 걸 지적해드리고 있는 거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네.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걸 자꾸 인정을 하지 않으면 발전은 분명 없을 겁니다. 그거 인정 안 하셔도 네. 괜찮아요. 저랑 상관없어요. 근데 인정을 네. 하셔야 시청자님 인생은 앞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비중 정말 잘못됐어요. 아는 게 있어야 우리가 비중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아는 거 없이 확신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거는 도박이랑 뭐가 다릅니까? 안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비중이 지금 많다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비중은요.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 자리고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3만 원이나 2만 7천 원까지 밀렸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는 주가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흔드는 자리 차트 보고 계세요, TV? 네네. 이렇게 흔들면서 내려가는 톱니 모양처럼 이렇게 막 내려가는 자리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비중 80%를 들고 배팅 걸고 도박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뜯어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잘하고 있으시면 제가 칭찬해드렸을 겁니다만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을 줄이셔야 한다. 이 정도 차트 움직임이라던가 단기적인 차트 반등, 기술적 반등, 호가, 뭐 분봉 그런 틱 차트까지 제대로 보실 수가 없다면은 저는 이건 반등 나올 때 바로 3만 3천 원대에서 전량 매도견 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는 단기적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매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있을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를 고민하셨다면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서 장기로 잘 되겠다 싶은 종목을 모아가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 비중 이렇게 함부로 많이 실으면 안 되십니다. 자, 그럼 유튜브의 상담에 또 유튜브 채팅에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GS 리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27,100원인데 20%입니다. 급락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GS 리테일을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상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무섭거든요. 그리고 손절한 사람들이 바본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손절 왜 하냐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좋다고 하는 것만 괜찮냐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왜 좋은지요.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실적이 줄었다. 좋습니다. 실적이 줄어든 거 오케이. 그래서 주가 떨어질 수 있다. 오케이. 주가가 좀 밀렸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실적이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실적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실적 잘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올라갔을 때 주가가 간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내려갔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없던 거죠. 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진 않았으니까요.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옆으로 가고 있고 신저가 라인까지 왔어요. 자, 그럼 최근에 거래가 실린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손절해야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께 제가 이야기 드려볼게요. 거래량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팔기도 하고 많이 사기도 했다는 거죠. 거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저가 수준에서 거래가 많다라는 점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파니까 거래가 일단 많을 거고 그걸 안 사줬으면 거래가 없을 텐데 그거 누군가가 또 사고 있으니까입니다. 그거를 용기를 내서 살 개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무서워서 상담이나 하는데 절대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이 거래량은 뭐죠? 누군가는 많이 팔았는데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는 거고 그걸 누군가는 많이 사고 있다는 건데 저 거래량이 무섭다고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다? 게임이 터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그 말은요. 신저가니까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냥 자리 잡으면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게 용기를 가져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손절하신 분은 분명 많을 겁니다. 그런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겁났죠. 겁이 나서 무서웠죠. 그러니까 손절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털리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세력들이나 부자들이나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개미들은 싸게 살 수가 없죠. 왜? 안 좋다고 알고 있으니까. 무섭다고 생각을 하니까. 손절이나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종목은 부자들이 싸게 사놓고 나중에 서서히 올라갈 때 이득 볼 때 그때서야 좋다고 달려드는 게 개미가 되는 겁니다. 개미가 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자리는 들고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25,0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 자리 잡을 때 충분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왕창해도 괜찮겠다. 이 종목은 확실하게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20%대에서 자리 잡을 때, 그러니까 여기 22,000원, 4,000원대에서 자리 잡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셔가지고 한 3번 참는 게 아니고 30번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은 한 50%까지 늘려줬다 생각이 드니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아니죠. 다음 유튜브 채팅 상담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을 보도록 할게요. 2,850원에 지금 20% 비중이 있다. 웬토님 말 듣고 저점에서 거래 들어올 때 들어갔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점에서 거래가 들어올 때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들어가셨어요. 자, 어찌됐든 웅진 싱크빅을 들어갔다. 웅진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윤석열 관련주로 올라왔었어요. 뭐 파평윤 씨 이야기하면서 회장이 윤 씨니까 올라갔다. 그런 사실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빠져 있는데 올라가기 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떨어졌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는 기업인 거고요. 바닥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들어간 건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나 실적은 좋아지고 있으나 그거가 반영이 되거나 이런 기업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 굉장히 심각한 거 알 텐데 국정과제에 저출산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역시나 이야기 나오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갖고 있으면 언젠가 이야기 나왔을 때 팔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사놓고 긁지 않은 복권이라 생각하고 나하고 운대가 맞아 떨어졌을 때 한번 튀어오를 것이다. 그때 팔아내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는데 가져가기 부담되는 매수가는 아닙니다. 2,800원대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들고 가셔가지고 3,400원대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고 빠지면은 2,700원대에도 전혀 끄떡없이 가져가도 되고요. 밑으로 밀리면 2,500원대는 더 사버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이 종목으로는 수익을 내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 낼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 그냥 가져가셔서 3,500원 이상대를 목표가로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카페24가 전화가 또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는데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 떨어져서 횡보할 때 한 번에 사는 게 다 좋을까요?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올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워렌 버핏 투자법이라고 해요. 떨어지면 더 사라.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산 다음에 계속해서 떨어지면 더 사라.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모아가라. 모아간 다음에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그 회사를 사라. 회사를 사가지고 전문 경영인을 붙여라. 그리고 회사를 살려라. 그리고 팔아라 하는데 그거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 투자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정우성 씨라든지 원빈 씨, 뭐 강동원 씨 굉장히 인물이 출중하신 연예인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여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지그시 쳐다보면 되던데요 했을 때 제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넘어올까요? 안 넘어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방식을 선호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카페24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돈이 많이 없고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끈하게 다 떨어졌다 싶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다가 안 되면 또 때리고 참아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말은 카페24는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직까지도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기업인 거죠. 그러면 10,000원대쯤 됐을 때 또는 11,000원대 또는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아줄 때 잡는 걸 보고 사야 되는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려간 다음에 자리 잡는 게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 아주 기나긴 시간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돈이 들어가신 돈, 10% 들어가신 돈, 지금 당장 필요하신 돈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식을 손절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일 때 팔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매수가 22,000원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낮춰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00원까지 혹여나 떨어진다면 매수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데 차라리 어차피 물려서 팔지도 않을 거면 많이 내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너무 괴롭지 않나요? 그럼 주식을 하지 마세요. 사자마자 수익을 날 것만 생각하신다면 단타나하시고 스캘핑 하셔야 되는 거지 이런 스윙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방식을 선택을 해놓고 그러면 너무 괴롭지 않나요? 하는 건 되게 웃긴 거예요. 여름인 국가, 올 4계절 내내 여름인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국가 가서 너무 덥지 않나요? 하는 건 그런 데 가지 마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매매 하셨으면 떨어지는 거 충분히 가져가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상담이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밀려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0%, 52만 1,100원. 52만 1,100원에 30%요? 예.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고가에 올라와서 좋다 하는 기업들은 당한 거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려요. 바가지 쓰였다라고 예. 표현을 하거든요. 예, 예. 물론 이렇게 올라왔고 뭐 누가 봐도 좋은 기업이고 그죠?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우리가 실적을 보게 되면 300억이 2,400억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그죠? 영업이익이. 예. 연봉 3천을 버는 사람이 연봉 2억 4천 버는 건데 얼마나 좋아하신 거예요, 상황이. 그죠? 좋은 거 다 예, 예. 알고 있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좋다고 말하는 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아니 그냥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좋다고 하는 건요. 너무나 편하고 쉽기 때문에 욕먹을 일도 없어요. 좋다고 하니까. 근데 GS 리테일 좋다고 하면 욕먹어요. 아니 누가 봐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걸 좋다고 합니까? 욕먹는다니까요. 전문가가 네. 저는 이렇게 좋은 거가 좋다고 하는 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가면 안 되죠, 전문가는. 이런 거는 편하게면 안 되는 기업인 거고요. 주가가 5만 원대부터 지금 50만 원까지 10배나 올라왔지만 영업이익은 아까 봤던 것처럼 300억에서 2,400억, 그러니까 8배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10배 이상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은 8배까지밖에 안 올라갔다는 것은 주가가 과하게 올라갔다는 거고 좋은 건 아는데 이 가격에 사면 좋은가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가격에 살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뿐인 거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 지금 비싸게 당했다. 남들도 다 좋다고 하니까 TV에 다 좋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편하게 살려고 좋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매수를 하신 것밖에 더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걸로 돈 벌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또 번호도 나 혼자 알아야지 모두가 당첨되면 돈이 안 돼요. 맞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주식은 내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남들이 다 아는 정보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남들이 다 알고 예.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좋은 거고 뭐 2차전지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얘가 올라가봤자 변동밖에 없다라는 거죠. 샀다 팔았다는 사람들만. 예. 그 말은 그 오, 변동에 지금 한번 휘말려 보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단타성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가- 변동성 제가 5월 10일 날 샀는데 예. 5월 10일 날 유상증자 배정 기준일을 무상증자 배분 기준일로 혼동을 해가지고 네, 그건 아주 그날 최악의 급히 사는 실수죠. 바람에 52만 1,000원이 대비했습니다. 예, 그건 최악의 실수입니다. 그거는 말씀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그런 거 예, 예. 혼동을 하시면 안 되죠. 주식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했을 때 바로 돌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바로 손절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혼동해서 샀는데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이 커지는 방법이에요. 그냥 네. 잘못 들어갔다 싶을 때 빨리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지금 당장 손절해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더 나았다는 거예요. 실수를 했으면은 28일 되면 무상주 네, 그런 거 상관없이 전 정리 의견 드릴 수밖에 없어요. 1대3으로 배정을 해준다고 해서 네, 무상증자 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사셨겠죠. 전부 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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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짜로 주식 더 준다고 하니까 사셨겠지요. 그러니까 당하는 자리라고요. 네. 비싼 데도 산다고요. 자꾸만 좋다고 하니까. 네. 무상증자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 바가지 쓰이는 자리다, 비싼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여기는 주가 변동을 보면서 단기적인 차트 매매를 해야 되는 곳인데 차트 매매가 안 되고 그런 무상증자라던가 기업이 좋다던데요,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실적이 좋은데요 하면 속은 자리예요, 그냥. 차트에 대해서 잘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고가 라인대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실력자들이 매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손절할 각오를 하시고 46만 원대가 무너지면 정리하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저기가 안 무너지면 반등 나와줄 텐데 본전 탈출 기회가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50만 원 이상에서 정리하는 걸 목표로 잡고 46만 원 무너지면 정리하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네. 아니, 무상주 6월 28일 받는 거는 고려 안 해도 네,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유상증자인지 무상증자인지 헷갈려서 들어가셨으면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제일 올바른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올 시스템이고요. 네. 16,461원에 30%예요. 한원 시스템은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했어요. 네. 이거 일단은 물려있는 분들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걸 왜 샀느냐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사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동차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차라고 하는 것도 먹고 살기 좀 편해야 사는 거 아닐까요? 그쵸. 네, 차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뭐가 6개월마다, 1년마다 바꾸는 겁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도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 좀 먹고 살만해지고 뭔가 세상이 뭐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차가 많이 팔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차가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보단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까요? 줄어들죠. 맞아요. 부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은 뭐 주구장창 차를 바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들은 뭐 경기 침체든 뭐든 뭔 상관입니까? 돈이 많은데. 근데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요즘 뭐 흔히 많이 들리는 카푸어 이런 것들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네. 카푸어 이런 것들도 하루살이처럼 지금만 보고 있고 나중에 뭔가 잘못되었을 때 큰일 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차를 많이 샀어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네 뭐네 하면서 뭐 차를 안 바꿔볼까, 먹고 살겠는데 뭐 미래가 있냐, 뭐 코인 벌었는데 한번 해볼까, 주식냐, 뭐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차 판매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겼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부품 사오는 것도, 그러니까 원자재 사오는 것도 비싸서 부품 업종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데다가 차량 판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경기 침체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그냥 각오하겠다라는 건데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면 안 됐던 거고 사서 물려있으면 고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라고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손실을 각오하고 손절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뭐 시간 투자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손실 너무 크거든요. 네, 너무 그래서 커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한 3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급한 건 아니고 저도 장기로 보고 들어간 건데 지금 일단 1년 넘게 들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거는 상관이 없고 앞으로 3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가 뭐냐면요. 3년 기다린다 생각하면 돼요. 3년. 네, 3년 기다려야 돼요. 시간 있으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주가가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8,000원대나 6,000원대까지 장기적으로 좀 빠질 것 같아요. 6,000원대까지요? 네, 그렇게 빠질 것 같고 장기적으로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올랐다 내려왔다 하면서 추세가 아마 6,000원대까지 밀릴 거라고 보는데 저 정도까지 네. 떨어진다면 저는 투자의 적기라고 보고 굉장히 사고 싶은 자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는 시청자님이 지금 당장 돈 필요한 게 아니시면은 그냥 이거 없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그냥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가만히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3년 네. 만기 적금했다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네네. 3년 만기 적금 가만히 가는 게 아니라 6,000원이 되면은 매수가 한번 낮춰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6,000원쯤 내려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30% 비중이지만 한 80%에서 100%까지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종목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3년 뒤에 큰 돈 벌면 되잖아요. 크게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다른 종목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내가 6,000원이나 8,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전혀 겁먹지 않고 GS 리테일 보세요. 겁먹어가지고 손절했다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겁을 왜 먹습니까? 내려가면 좋은 거지. 요것도 내려가면은 더 산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아마 맞- 8,000원, 6,000원쯤 되면요. 상담 아무 때나 하셔도 이런 걸 왜 삽니까? 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아마 모든 전문가들이요.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러면 사야지! 이럴 겁니다, 아마.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원, 8,000원까지 내려가는 거 겁먹지 마세요.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갔을 때 과감하게 한번 베팅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을 내시고 장기로 한번 봅시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남양 유업이고요. 남양 유업이고요. 40만 5천 원. 15% 두고 있습니다. 40만 5천 원에 15%요? 네. 남양 유업을 매수를 왜 하셨을까요? 제가 그 제품들을 좀 많이 좋아해요. 이용을 하세요, 남양 유업? 아니요. 아, 남양 유업 제품 많이 좋아하세요? 예, 많이 먹어요. 많이 제가. 먹고 맞습니다. 남양이 그 불매 운동 같은 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서 얘들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태 이후로 지금 많이 힘들어요. 뭐 시청자님께서 이용하시는 건 뭐 맞는데
많은 분들께서 인식이 아직까지 안 좋아지고 남량이 인식이 안 좋아지고 불매운동이 있다 보니까 남량 우유라고 안 하고 그냥 맛있는 우유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남양에서 만들었다는 걸 좀 이렇게 숨겨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제품을 약간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런 행태가 오히려 반감을 산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요즘은 좀 직설적이거나 이렇게 맞부딪히고 떳떳한 걸 되게 좋아하는 요즘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숨기고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점점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양 유업의 이제 대주주라든가 경영진들이 물러나겠다 하면서 최대주주 변경을 하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2021년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남양 뭐 불매 이런 거랑 저는 상관없거든요. 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쓰긴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양 불매라는 것을 인식을 딱 가지니까 그런 제품이구나, 그런 기업이구나라는 인식이 쉽게 안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주가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럼 과거의 급등은 저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면요. 이 회사의 주식 수가요, 7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식수가 38만 주라고 하는 대주주한테 지분이 거의 한 42만 주가 들어갔다 보니까 28만 주밖에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상당히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1000만 주, 2000만 주, 많은 기업들 1억 주 이렇게 발행이 되어 있는데 얘는 70만 주밖에 없으니까 추세량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적어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뭔가 대주주 바뀐다 해서 기대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때요?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품절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사시면요.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쭉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인식이 좋아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양 이용을 하시는 거 좋은데요. 이 인식이 좋아지려면 최소 저는 5년에서 10년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 안에서 주가가 변동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인식이 좋아질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고생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냥 제품은 이용하시되 주식은 이용하지 않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맞네요. 지금 당장에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정리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깬다면 정리하는 게 맞고요. 38만 원 밀리면은 이 종가상으로 38만 원 밀리면 정리하시고 밀리지 않으면 주가 변동상으로 한번 본전 이상 또는 4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때 정리하시는 걸 목표로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역시나 또 이번 주 계속해서 저희 주챔쇼가 있으니까 내일도 모레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무료 강연회도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투자 정보들 받아가신다면 여러분들께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오후장에도 지금 지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고민 많이 되시죠? 그런 브리핑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요. 이데일리 TV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